근데 3억에 내놨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러면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시그널이 몇 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랭구님. 네. 아, 근데 혹시 집이 안 팔릴 때는 랭구님만의 뭔가 매도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를 찾지 마세요. 찾지 말라고요? 그런 게 없죠.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없다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10년 넘게 집을 사고 팔고 뭐 안 팔리는 집도 또 팔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깨닫는 바가 있기는 하죠. 그 깨달으셨던 걸 좀 알려주세요. 확실한 건 비법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기본 사항들이 있더라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하우네요, 랭구님만의 노하우. 뭐 가치 판단일 수도 있고 기준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집을 파는데 이거 팔까 말까? 전세 한 바퀴 더 돌릴까? 맞아요. 어쩌지?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팔기보다 좀 더 가져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팔지 말지를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집을 잘 팔려면 저는 이 결정이 1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왜 팔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납득해 가는 과정, 그게 꼭 필요하더라. 이게 없으면 그냥 어영부영 지금 팔겠다는 건데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안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팔고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이거 좀 아깝긴 한데 정리하고 그래도 수익 조금 보긴 했으니까 이거는 만족하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먹거리를 주자. 근데 이걸 팔면 돈이 회수될 거고 나는 이걸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갈아탈 생각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완벽한 목적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팔 거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게 왜 팔아야 되는지가 없으면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금액도 공중에 떠 있고 뭐 모든 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팔려고 하는데 손님 잘 안 와.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낮췄어. 근데 안 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낮출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팔고 사야 될 집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잠깐 고민한 사이에 벌써 3천 올라 버렸네. 그럼 내가 이걸 또 1,000, 2,000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왠지 2, 3개월 동안 얘가 1,000, 2,000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1, 2,000은 별게 아닌 금액이 돼버리거든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 1, 2,000 깎아주는 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파는 건지 그걸 정의하는 게 전 1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물어보죠. 그거 팔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 계획이 물어보죠. 없어요. 그러면 사실 급할 게 없지. 근데 아까 전처럼 안 팔릴 때 네. 가격을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네. 그 기준도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는 것보다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금액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누가 봐도 혹할 만한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빨리 매수세가 붙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한 금액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가 결정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딱 내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 바로 사겠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올렸어요, 링구님은? 그때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집을 조금 판다고 했는데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더 가져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전화가 오느냐. 네. 근데 3억에 내놨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느 정도 낮출까요? 근데 그러면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시그널이 이게 몇 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놓는 게 먼저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당연히 저층, 1층보다 10%는 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층이 안 나오고 나랑 같은 동 비슷한 층이 매물로 나와 있으면 그 매물 시세보다 한 어느 정도 싸게 내놔야 될까요? 뭐 내 물건이 10층인데 유사한 물건이 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싸게 해서는 사람들이 급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시세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중간층 대비 저층이 10% 싸니까 10%를 내려야 돼요. 거기서 10%를 더 내려야 급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죠. 특히나 호황기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러면 분위기 파악 같은 건 램프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위기 파악은 이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집을 사러 오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뭐 임대 손님만 많은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것 같고요. 뭐 확실한 건 우리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두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매수자의 동향, 손님이 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안 사는 건지 아예 손님 자체가 없는 건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체크라고 하는 게 결국 물건을 내놔보면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면 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들, 바로 옆 단지에 있는 아파트 매물들, 그 매물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언제 나왔는지, 왜 안 팔리고 있지, 팔린다고 하면 어떤 물건이 먼저 팔릴까, 그걸 알아야 걔가 내 첫 번째 경쟁 상대가 되거든요. 그래야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내놔야 내 물건이 먼저 팔릴 거니까 이 정도에 대한 조금 파악은 돼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집 보러 올 때는 네. 혹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 1조건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집 제일 싫어하거든요. 뭔가 우중충하고 네. 빨래를 말려도 안 말릴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밝은 집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밝은 집이면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밝게 해두는 게 필요하다. 애초에 집을 보여주는 시간대 자체를 제일 밝은 시간대에 집을 보러 오게끔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은 너무 조금 서양이고 막 해가 늦게 들어와. 그러면 그냥 아예 밤에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때는 이제 조명을 좀 최대한 많이 켜놔야 되겠죠. 조명으로. 팬들아. 네. 이거 완전 꿀팁이다. 근데 만약에 또 집을 조명을 또 침침하게 또 해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밝은 조명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는 1번이다. 밝은 게. 그게 이제 분위기를 좌우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정리정돈하고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입장할 때부터 좀 디퓨저 같은 걸 좀 깔아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크리티컬한 것들은 뭐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막 극도로 싫어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유 저거 그냥 나중에 이사 들어오실 때 타산 코팅 한번 하시면 됩니다. 돈 얼마 안 합니다. 뭐 그 정도 비용은 제가 다 깎아줄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안 되겠다고 그냥 걸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큰 하자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랭구님은 그럼 부동산 한 몇 군데 정도 내놓으세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죠. 뭐 무조건 일괄적으로 많이 또는 작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임차인이 이제 만약에 있는 집을 만약에 판다. 근데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다. 조금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한 두세 군데만 내놓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뭐 3개월 뒤에 나갈 게 확실하고 또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한 3개월 뒤에 확실하게 이사 갈 계획이 있다.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최대한 많이 내놓으려고 하죠. 굳이 작게 내놔야 될 이유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많이 내놓으려고 하죠. 좀 단체로 문자를 쭉 좀 뿌리는 편이죠. 그리고 뿌리고 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 사살 전화가 옵니다. 네.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확장됐나요? 뭐 인테리어가 뭐 다른 게 있나요? 뭐 방 구조가 이거는 지금 A인가요? B인가요? 물어본다거나 딱 봤는데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적극적인 분들이죠. 연락이 아예 안 오는 분들은 좀 덜 적극적이고 그래서 연락 온 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좀 더 해놓는 편이죠. 네. 그러면은 랭구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집 팔 때 가장 네. 실수하는 게 있을까요? 뭐 방금 얘기했던 것대로 해서 집을 잘 팔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거든요. 근데 금액을 안 낮추고 조명만 설치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액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 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금액을 설정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놨는데 나랑 비슷한 게 뭐 10억에 나와 있어. 그럼 난 9억 8천에 내놔야지 했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떡하지? 더 낮춰야 되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내게 더 싼데? 하면서 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이 계속 지나가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9억 5천에 내놔보는 거죠. 얼마나 빨리 전화가 오는지. 이게 일주일 만에 오는지 한 달 뒤에 오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9억 3천에 내놨는데 전화가 안 와. 그 금액도 안 맞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인지하는 게 1번이다. 그렇게 팔아라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하려면 많이 내려봐야 돼요. 야,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싸게 내놨네. 그러면 다시 미세 조정하면 되거든요. 마치 0.4격 하는 것처럼 탁탁탁
해보고 적정 금액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잘 팔아놓고는 그 집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한 달 뒤에 봤는데 뭐야 씨, 그새도 호가가 올랐네, 또 실거래 찍혔네 하면서 그거를 막 1년 지났는데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그 램군님만의 뭔가 팁이 있어요? 아, 저는 물건 많이 팔았으니까 네. 사실 예전에 팔았던 거는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많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원래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이걸 왜 파는지. 내가 이걸 팔고 뭔가 할 게 있었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왜 팔려고 했던 건지, 그 다음 목적성, 걔에 관심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얘 덕분에 내가 얘를 잘 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를, 아, 얘 늦게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면 너무 피곤해지죠. 내가 잘 팔았나?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슬플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서 보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집 살 때 좋은 매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램군님만의 뭔가 팁 좀 알려주세요.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다 적용하면 돼요. 아, 그대로 다 적용 다시 하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무주택에서 처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존 집을 정리하면서 갈아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1번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욕심이 별로 없어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 내가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사야지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성이 된 거예요.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좀 사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야,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금리도 이제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주식은 너무 흔들리니까 나는 좀 불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에 키핑해두자. 이러면 이 사람의 목적성이 생긴 거죠. 그럼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야, 당장은 하락할 여지가 좀 적어 보이니까, 지금 시점에 사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1번이다. 2번은 뭐냐면 이제 좋은 집을 잘 살려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관심 있는 아파트가 한 개인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개의 단지를 비교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지의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조금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은 포기해야 될 거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후보군, 그것들을 딱 꿰고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링구님 송파가 좋을까요? 아니면 뭐 9호선 호재가 있는 강동구가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후보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파트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몇 동, 몇 호, 그 매물, 가격, 그거를 꿰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지 내에서도, 제가 옛날에 봤던 단지도 한 동은 정말 비인기 동이에요. 네. 도로가가 있고 이쪽도 소음이 있고 이쪽도 소음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정말 없는데, 심지어 타입도 별로예요.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소 1억 이상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 옆 다른 동들은 타입도 괜찮고 소음도 별로 없고 층이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너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요 아파트에서 요 동, 요 동, 요 동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대면 내가 그래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래. 여기는 철저하게 배제. 이런 식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동, 뭐 층, 뭐 향 또는 뭐 타입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이 정도를 내가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그 후보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딱 물건 나왔을 때 선택이 쉬워지거든요. 진짜 매도할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분위기 파악도 돼야 되죠. 이걸 언제 사느냐. 딱 갔는데 막 싸늘해. 또는 그 반대로 막 너무 뜨거워. 뭐 5명이 같이 물건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기분이 막 휩쓸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구나를 분명히 캐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가격 협상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는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는 가격 협상이 많이 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분위기를 안다는 말은 가격 협상할 때 그게 바로 적용되거든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여러 개의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 모니터링이죠. 이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많이 한 사람들, 어떤 물건이 얼마 만에 나오자마자 나가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물건이 나가면 어떤 동에 어떤 호수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내가 물건을 사면 걔부터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손님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질문도 그렇게 해 가야 되고.
이 영상을 제 친구한테 꼭 공유를 해줄게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조금 순번대로 쭈르륵 진행하면 집을 살 때든 팔 때든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매도 비법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다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식인 걸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긴 봤거든요. 왜냐면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답을 거의 못해요. 아무것도 안 알아봤다는 소리거든요. A 아파트 봤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B 아파트는 왜 안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A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A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보태면 B를 살 수 있고 B가 훨씬 좋은데 왜 이걸 안 봤습니까? 저는 저를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걔의 분위기를 알아야 내가 얘를 살 때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 조금 시간이 들어가는 일들이긴 한데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알아봤냐 안 알아봤냐에 따라 금액이 1,000에서 1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장님한테 맡기기보다는 직접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태에서 소장님한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